지난해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역대급 태풍 11호 흰남노의 영향으로 서울 동작구에서는 1년 동안 내릴 비의 11%가 1시간 만에 쏟아졌습니다. 때문에 가슴 아픈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었죠. 올해도 찜통더위다, 역대급 장마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들립니다. 괴담까지 도는 수준인데 이런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역할의 중심에는 기상청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초대석에는 유희동 기상청장 자리에 직접 모시고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지금 남부지방 비 피해 상황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저희가 있는 이 서울은 장마가 맞나 싶게 어제 오늘 쨍쨍한데요. 남부지방에서 뭐 밤사이에 물폭탄이 쏟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뭐 대부분의 지역이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비가 많이 내렸고요. 경남 지역도 100mm 이상 대부분의 지역이 밤 사이에 12시간 정도의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는 280mm, 그다음에 한평 같은 경우에도 190mm 가까이 내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좀 이번 비가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쏟아붓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렇죠. 한 달치 비가 12시간, 13시간 정도에 내렸으니까 좁은 지역에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린 것은 분명합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요. 아, 그래요? 뭐 이례적인 현상이 이제 많이 반복이 되니까 이런 일들이 좀 익숙해 있다고나 할까요? 그렇지만 아직도 이런 현상은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원인이라도 있어요? 장마가 일찍 시작하면서 저기압이 같이 발달을 하고 장마의 초반기부터 굉장히 많은 강수, 수증기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내린 것이고요. 뭐 우리나라 특성상 낮보다는 밤에 더 집중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이 밤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취약하죠. 재해에 더 취약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큰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 그래서 지금 대책 마련에도 바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 여름에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뭐 강남에서도 물바다가 돼가지고 차가 둥둥 떠다니는가 하면 또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침수 피해를 겪기도 했는데 어떤 대책 마련하고 계세요? 저희가 어쨌든 가장 가슴 아픈 얘기가 반지하에 계신 분들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선 저희가 정책을 국민의 생명을 한 사람이라도 생명의 희생이 없게끔 만드는 것이 저희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상청에서 직접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됐을 적에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고 지난 6월 15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신림동 그 반지하에 희생되신 분들이 119에 전화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구조해 달라는 전화를 한 시간부터 저희가 모사 훈련을 계속 해본 결과 그것보다는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실황 감시와 분석을 통해서 그것보다는 20분 전에는 저희가 재난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겠다고 판단이 돼서 올해부터 그 운영을 하게 됐고요. 재난 문자를 직접 보내는 것 외에 또 하나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폭염입니다. 폭염이 의외로 희생자들이 많고요. 특히 농촌 어르신들, 밭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희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촌 어르신들에게 직접 재난 문자를 전달해 주는 시스템과 그다음에 이분들이 대부분 밭일을 하시다가 그렇게 피해를 보시는데요. 열사병이나 일사병이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점차 몸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거의 아무렇지도 않다가 임계치만 지나면 갑자기 몸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밭일을 안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밭일을 좀 고집스럽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분들에게 어르신들에게 보내는 재난 문자뿐만이 아니라 도시에 나가 살고 있는 자녀분들이 같은 문자를 받고 그 문자를 받으면 어르신들에게 전화를 드리는 그 체제를 올해부터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마가 막 시작됐는데요. 벌써부터 올해 뭐 역대급 장마가 온다. 7월 한 달 동안 뭐 며칠을 빼고는 내내 비가 내릴 거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전망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저기 사실은 뭐 외국 유수의 회사에서 기업에서 7월 저희 벌써
한 달 반 전쯤에 한 예. 2개월 앞서 3개월 앞서서 저희 7월 달이 3일만 빼놓고는 다 비가 온다고 이제 예측을 했고요. 네, 그런데 네. 그 부분은 과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래요? 예, 예측이 저희가 아무리 현대 과학 기술을 총동원하더라도 14일 이상의 예측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괴담 수준으로 또 돌아다녔고요. 뭐 예.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마케팅에 뭐 활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예. 뭐 제습기라든지 뭐 장화 이런 게 예, 좀 불티나게 그렇죠. 팔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 회사랑 얘기를 해서 예. 일단 그 부분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은 좀 내리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예, 예. 근데 혹시 이게 실제로 과거에 이렇게 뭐 한 달에 며칠 빼고 비가 많이 내릴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7, 8월에 예. 우리나라의 대부분 지역의 강수 일수는 한 반 정도 됩니다. 14일 정도 월별 7월이나 8월이나 7월은 장마가 있고요. 예. 8월은 장마가 끝난 다음에 소나기성 강수가 많기 때문에 거의 14일 반 정도 보시면 그게 평균값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예. 아주 극히 일부분 지역에서 한 달 동안에 3일, 4일만 빼고 비가 온 지역은 있었는데 아주 극히 일부분 지역이고 그 부분을 일반화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 예. 뭐 아예 없었던 일은 아니군요. 예. 근데 그 부분도 뭐 지역적으로 아주 국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통계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처리하기에는 그렇게 유의미하다고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예. 앞서 폭염 대책 세우고 계신 부분 말씀해 주시기도 했지만 이번 여름이 유독 더울 거라는 얘기가 많아요. 얼마나 더울까요? 글쎄요, 저희 뭐 장기 예보에 예. 따르면 7월 8일, 7월 8월 네. 다 평년보다는 다 높거나 비슷하거나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평년보다는 높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계속해서 역대급 뭐 최고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기에는 좀 그 과학적인 근거는 좀 부족한 형편이고요. 아, 그래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예, 예. 부분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폭염과 함께 이 엘니뇨가 항상 같이 따라붙는 네. 그 화두인데요. 올해는 또 이런 또 엘니뇨에 대한 걱정도 벌써부터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엘니뇨라는 게 어떤 겁니까? 엘니뇨가 그러니까 중태평양, 페루 앞바다 쪽으로 해서 그 중태평양 해역의 수온이 올라가는 부분인데요. 예. 해수가 올라가면 일단 대기랑 교류를 하기 때문에 전체 대기 대순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대기가 평년과는 달라지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좀 겪지 못한 평년값이 아닌 뭐 위험기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엘니뇨 현상인데요. 엘니뇨 현상은 지난 50년 동안 약 여름에 발생한 게 12번에 걸쳐서 발생을 예. 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엘니뇨를 가지고 뭐 중태평양 지역의 수온이 높아 대기도순환이 바뀌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쪽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최고 기온이 나타나고 강수가 역대급이 나타난다고 얘기하기에는 그 빈도수 통계 자료가 12번이라는 자료가 너무 사실은 좀 빈약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12번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도 6번 정도는 의외로 엘니뇨일 때는 기온이 좀 낮았고요. 강수량은 남부지방만 많이 오는 경우가 거기에 그나마 일반화했을 때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저희 우리나라 기상청과 세계 예. 기상기구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예. 지금 뭐 지구 온난화 때문에 더워져 있는 지구 대기가 있고요. 예. 거기에 따라서 불안정한 상태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엘니뇨라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겹쳐졌을 적에 과연 어떠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위험기상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뭐 꼭 폭염, 비가 많이 오는 집중호우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가뭄, 냉해까지도 그 폭넓게 이상기상 현상을 우리가 모두 다 대비해야 된다는 쪽에 특별히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예. 과학적인 결과로부터 우리가 추론하고 또 예견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말씀하신 그 기상 이변 현상 세계 곳곳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우리 한국이 뭐 세계 평균과 비교했을 때도 높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예, 기온 자체도 예. 뭐 예를 들자면 과거 100년 전에 10년 동안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10년 동안의 그 기온 그 차이를 보면
벌써 우리나라는 한 1.9도 정도가 높습니다. 과거 100년에 비해서. 예, 예. 근데 세계 평균으로 따지면 산업화 이전하고 현재하고 한 1.59도씨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높긴 한 거죠. 근데 그 우리나라 관측소는 특별히 좀 100년 이상이 된 관측소들이 대부분 서울, 인천,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대도시에 그 관측 자료가 쌓여 있고요. 예. 일반적으로 유럽이나 뭐 중위도 지역, 그다음에 사람이 많이 살고 산업이 발전한 지역이 뭐 평균 기온이 높은 건 분명합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뭐 지구 온난화랑 관계돼 있는 산업화 부분과 관계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현상이 빠르게 발전하고 산업화가 빨리 되기 때문에 특히 관측소도 대도시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보다도 조금 지구 평균보다도 조금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저희가 조금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예. 진짜 그게 도시화, 산업화 팩터랑 전체 지구 온난화랑 어떻게 구별해서 좀 그거를 뽑아내서 정확히 구분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북한 쪽에 100년 넘은 관측소들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계속 운영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군데는 100년 넘은 관측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 관측소 자료를 저희가 다 받아서 분석을 한다 그러면 네. 우리랑은 조금 다른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실질적인 산업화나 도시화 부분이랑 좀 차별화되는 부분들을 그런 자료들을 얻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고요. 아, 지금은 공유가 안 되는 상황인 예, 거죠? 저희가 뭐 공유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뭐 상황이 괜찮아지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꼭 한번 우리 기상청에서 분석해 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 최근에 스위스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뭐 세계 기상기구 집행 이사로 선임이 되셨다고요. 네네. 예, 예. 또 어깨가 좀 더 무거워지셨을 것 같아요. 예, 뭐 예. 그런 면도 있고요. 예. 저기 세계 기상기구의 집행이사국이라고 하면 네. 193개국 중에서 37개국이 집행이사국으로 선임이 됩니다. 거기에는 세계 기상기구가 유엔 산하의 뭐 세계 기상기후에 관련돼 있는 모든 정책과 내용들을 관장하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예. 기상기후에 관한 뭐 여러 가지 정책들, 예산,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의 집행 등에 대해서 주요 내용들을 다 결정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예, 예. 일반 회원 국가는 좀 차별화돼서 중심에 대해서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리고 이번 선임은 좀 특별한 것은 네. 우리가 처음으로 무투표로 저기 중국, 일본과 함께 무투표로 처음 한국이 집행이사국으로 됐다는 것은 우리나라 위상 뭐 예. 기상청 위상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위상이 좀 높아진 결과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청장님, 그 기상청 예보가 좀 잘 안 맞는다. 이런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예. 특히나 이제 뭐 장마철 같은 경우는 뭐 전문가 얘기 들어보니까 몇 시간 사이에도 이렇게 그 전망 예보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변화무쌍한 그럼요. 예. 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장마철뿐만이 아니라 예. 예보는 계속해서 이제 변해가는 뭐 생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최신 정보를 뭐 국민들께서 취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예보는 뭐 자연 현상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확보가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죠. 늘 예. 이게 100%짜리 예보는 없으니까요. 예보를 결정하는 데는 어쨌든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우선 관측, 실황이 정확해야 됩니다. 지금 알고 있는 지금 우리 곳곳에 있는 지금 실황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다음에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슈퍼컴에서 돌아가고 있는 네. 수치 예보 모델이 소프트웨어가 좋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최종 결정하는 게 사람 예보관이기 때문에 예보관 역량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렇지만 관측 자료로도 측정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기본적인 오차가 있고요. 예. 수치 예보 모델을 대기를 7개 방정식으로 나타나서 그거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태생적인 문제가 있고 특히 사람 팩터에서도 예보관 역량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늘 세 가지 모두 다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 네.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예. 어쨌든 예보는 조금씩이라도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눈에 예. 띄게 뭐 정확하게 뭐 내일 어느 곳에 집중적으로 몇 미리가 정확히 온다 하는 예보 기술은 아직까지 있을 수 없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셔서 우리 전체적인 특히 재해 대응에 있어서는 조금 더 폭넓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이해와 좀 양해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 이제 취임 2년 차시죠? 네. 예. 예, 임기 동안 이건 꼭
내가 이루어야지 하는 거라든지 앞으로의 뭐 계획이나 목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우선 뭐 단기적으로는 예. 어쨌든 뭐 저희 제 재난 문자부터 이제 올여름 이제 저희가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부분들이고요. 네. 저희가 그 새로운 기술을 좀 선도 기술을 조금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게 북태평양 고기압에 관련돼 있는 국제 관측 프로젝트부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폭염, 장마, 집중호우, 태풍 모두 다가 북태평양 고기압과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근데 북태평양 고기압은 너무 크고 거대한 놈이라서 사실 구조를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에 관계돼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 그다음에 미국도 관계돼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정확히 알자는 국제 프로젝트를 우리 주도로 좀 시도해보고자 네. 올해부터 지금 준비를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슈퍼컴에서 돌아가고 있는 수치예보 모델이 사실 슈퍼컴도 그렇고 수치예보 모델도 저희가 후발주자로 뭐 세계적으로는 후발주자로 됐지만 그거보다도 조금 더 앞선 양자 컴퓨터 기술은 우리가 다른 나라 기상청보다 좀 먼저 해보자 하는 것들이 그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세계 선도 기술을 몇 가지라도 더 만들어 놓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세계 선도 기상청이 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 또 내부적으로는 실효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풍, 바람 같은 경우는 저희 예보관들이 모두 다 강풍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예측을 이제 피해가 나니까요. 근데 이제는 미세먼지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미세먼지는 대기가 정체해 있을 때 아주 약한 바람일 때랑 가장 관계가 높기 때문에 저희 예보관들이 분석을 다시 해서 예. 아주 약한 바람에 대한 정보도 따로 제공을 가을부터는 좀 제공을 해서 미세먼지 예보에 도움을 줄까 하고요. 또 뭐 비슷한 실용적인 거로는 눈 예보도 저희가 적설 높이만 예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무게까지도 좀 예측을 해드려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에 대한 피해를 똑같은 높이가 오더라도 여러 가지 눈무게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부분도 저희가 좀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희동 기상청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